엄마가 두 명인 이게 너 딸이 때문이야. 결혼식 너 날 때문에 생모를 망했어. 부르자고 한다. 종로 책임져. 딸을 키워온 엄마 정숙은 이게 너 모든 때문이야. 것이 너 무너지는 때문에 기분이다. 망했어. 종로 이제 그 책임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게 정숙은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다. 지혜가 오늘 저녁집에 온다고 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냥 시장에 나가 지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용 청국장 한 봉을 샀고 두부를 사고 애호박을 골랐다. 집에 돌아와 찌개를 끓이면서도 마음 어딘가가 간질간질했다. 요즘은 지혜가 자주 오지 않았다. 결혼 준비로 바쁜 거야.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다. 당연한 거야. 식탁은 단출하지만 정성스러웠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지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노릇하게 올라갔다. 남편 기철은 진작 와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혜가 들어오자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우리 딸 왔어. 정숙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다. 어서 와. 손 씻고 앉아. 다 됐어.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말이 없었다. 기철이 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라고 했고 정숙은 괜히 민망해서 웬일이야 갑자기라며 웃었다. 지혜는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밥을 별로 먹지 않았다. 정숙이 눈치를 챈 건 찌개를 한 번 더 떠주려던 참이었다. 지혜야, 왜 그래? 밥맛 없어? 지혜가 고개를 들지 않고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두꺼운 봉투였다. 청첩장이었다. 지혜는 그것을 식탁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말했다. 엄마, 아빠, 청첩장이에요. 정숙이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다. 청첩장을 받아드는 손이 괜히 떨렸다. 하얗고 단정한 종이 위에 지혜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정숙은 웃음이 나왔다. 뭉클했다.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했다. 그런데 지혜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숙이 청첩장에서 눈을 들었다. 결혼식 날 낳아주신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다. 정숙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가만히 지혜를 봤다. 지혜는 눈을 피했다. 아버지 쪽을 봤다가 식탁 위를 봤다가 결국 자기 무릎을 내려다봤다. 기철이 헛기침을 한 번 했다. 그래, 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 말과 함께 기철이 정숙의 손 위에 잠깐 얹었던 손을 슬며시 걷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지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낳아준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었고 결혼식은 한 번뿐이었고 지혜에게도 바라는 게 있을 권리가 있었다. 정숙은 그걸 알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구멍이 조여오는지는 몰랐다. 그냥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입 먹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뜨거웠다. 억지로 삼켰다. 찌개는 어느새 식어 있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은 사라지고 뚝배기 표면이 조용해졌다. 밥상은 그렇게 끝났다. 지혜는 일찍 일어났고 기철은 소파로 갔고 정숙 혼자 설거지를 했다. 밤이 깊었다. 기철은 금방 잠들었다. 옆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천장을 봤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다. 눈끝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소리는 내지 않았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또 고였다. 또 닦았다. 내가 뭘 바란 거지. 정숙은 그 말을 속으로 삼키며 새벽이 오는 걸 기다렸다. 그날 이후로 집이 달라졌다. 달라진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다. 가구는 그대로였고 창문으로 드는 햇살도 여전했고 냉장고 소리도 예전과 같았다. 그런데 정숙은 알았다. 무언가가 조금씩 비어가고 있다는 걸. 지혜는 주말마다 나갔다. 드레스 투어라고 했다.
스튜디오 예약이라고 했다. 상견례 자리 조율이라고 했다. 처음엔 기철도 같이 나갔다. 정숙은 배웅하며 잘 다녀와라고 했고 둘이 현관을 나서면 혼자 거실에 앉았다. 집이 크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수저를 놓을 때였다. 저녁을 차리면서 정숙은 습관처럼 세벌을 꺼냈다. 식탁에 나란히 놓고 나서야 생각이 났다. 오늘 둘 다 늦는다고 했지. 정숙은 잠시 그 수저 두 벌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집어 서랍에 다시 넣었다. 혼자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말이 나오는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기를 집어든 게 몇 번이었는지 몰랐다. 지혜한테 연락하고 싶었다. 별말 아니어도 됐다. 드레스는 잘 골랐어. 피곤하지 않아. 밥은 먹었어.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다. 바쁠 텐데. 생모랑 같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연락하면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액정이 꺼지면서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단톡방은 더 보지 말걸 싶었다. 지혜가 결혼준비 단체 채팅방을 만든 건 당연한 일이었다. 정숙도 초대받았다. 그런데 채팅창을 열면 메시지들이 쉬지 않고 올라왔다. 생모가 플라워 장식에 대한 의견을 냈고 지혜가 이모티콘을 보내며 웃었고 예비 신랑이 장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정숙은 읽었다는 표시만 남기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뭔가를 쓰려고 했는데 뭘 써야 할지 몰랐다. 그냥 침묵이 제일 편했다. 기철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나서 정숙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저녁을 따뜻하게 데워두었다. 찌개도 있고 반찬도 있었다. 어디 다녀왔어? 지혜랑 저쪽에서 밥 먹었어. 배불러. 기철은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뚝배기를 봤다. 뚜껑을 열었더니 김이 폴폴 났다. 공들여 끓인 찌개였다. 정숙은 뚜껑을 다시 덮고 가스불을 껐다. 그날 밤 정숙은 욕실 세면대 앞에 섰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세수를 하려다가 그냥 거울을 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입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다. 언제 이렇게 됐지?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러다가 픽 하고 실없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웃는 것도 아닌 그런 표정이었다. 그냥 피곤한 얼굴이었다. 정숙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괜찮아. 다들 바쁜 거야.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한 번 더 뇌었다. 그래도 뭔가 허전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정숙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기철은 이미 자고 있었다. 정숙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을 건 게 몇 번인지 세어봤다. 기철한테 어디 다녀왔냐고 한 것.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 상담원한테 반품 문의한 것. 그게 전부였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지혜가 외출한 날 정숙은 지혜의 방 앞에 한참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되나 싶었다. 다 큰 딸의 방이었다. 노크도 없이 들어가는 건 실례인 것 같았다. 그런데 문틈으로 보이는 방 안이 며칠째 마음에 걸렸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었다. 정숙은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바닥에 결혼 잡지들이 펼쳐진 채 흩어져 있었다. 옷가지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드레스 견적서와 청첩장 샘플들이 뒤섞여 있었다. 정숙은 먼저 창문을 열었다.
환기가 안 된 방 특유의 묵은 냄새가 빠져나갔다.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다. 잡지들을 한 권씩 집어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다. 드레스 페이지에 지혜가 접어둔 귀퉁이들이 보였다. 정숙은 접힌 부분을 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 표시해둔 거니까. 옷가지는 구겨지지 않게 반듯하게 개어 서랍 안에 넣었다. 청소를 다 마치고 나서 정숙은 문가에 서서 방을 한번 둘러봤다. 지혜가 돌아왔을 때 이게 편할지 아니면 누가 뒤진 것 같아서 기분 나쁠지 잠깐 생각했다. 그냥 나왔다. 시장을 찾은 건 그 다음 날이었다. 백화점 혼수 코너를 가려다가 발길이 돌아갔다. 백화점 이불은 포장이 예쁘고 브랜드도 있지만 정숙은 지혜가 어떤 감촉을 좋아하는지 알았다. 까슬까슬한 건 싫어하고 너무 무거운 것도 싫어하고 얼굴에 닿았을 때 차갑지 않은 걸 좋아했다. 어릴 때 이불 속에서 뒹굴다가 이 이불 좋아 보들보들해라고 했던 게 생각났다. 정숙은 재래시장 안쪽 골목에 있는 침구점을 찾아갔다. 오래된 가게였다. 주인 할머니가 이것저것 꺼내주었고 정숙은 하나씩 손으로 만져봤다. 세 번째 꺼낸 것에서 손이 멈췄다. 이거다 싶었다. 지혜가 좋아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떠올렸다. 안방 장롱 맨 위 칸에 있는 상자였다. 재혼하던 해에 지혜가 가져왔던 짐 속에 섞여 있던 것들을 정숙이 따로 모아둔 상자였다. 집에 오자마자 의자를 가져다 올라서서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여니 오래된 냄새가 났다. 안에는 지혜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베네 저고리 하나가 접혀 있었다. 정숙은 그걸 꺼내 펼쳐봤다. 세월이 많이 지난 천이었다. 색이 발에 있었고 단추 하나가 실이 풀려 달랑거렸다. 정숙은 바느질 상자를 가져와 식탁에 앉았다. 실을 깨어 바늘에 넣고 달랑거리는 단추를 잡아 조심스럽게 꿰매기 시작했다. 급하게 하면 천이 상할 것 같아서 천천히 했다. 단추 하나를 달았을 뿐인데 꽤 오래 걸렸다. 다 하고 나서 정숙은 베네 저고리를 한 번 더 펼쳐봤다. 지혜가 이걸 입고 있던 시절이 있었겠구나. 정숙은 그 시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이걸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가져왔다는 건 누군가가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었다. 정숙은 베네 저고리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늦게 들어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났다. 정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한약방에서 지어온 보약이었다. 결혼 준비로 체력이 달릴 것 같아서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찾아온 것이었다. 피곤할 것 같아서 보약 좀 지어왔어. 한 번에 다 안 마셔도 되고 자기 전에 한 포씩만. 지혜가 보자기를 봤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귀찮게 왜 이래? 나 지금 피곤해.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 지혜는 보자기를 받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혔다. 정숙은 보자기를 든 채 복도에 서 있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다. 한참 후에 지혜 방 불이 꺼졌다. 정숙은 그때 다시 복도로 나가 지혜 방 앞에 섰다. 문 앞에 보약 보자기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일어나면 보겠지.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 불만 켜고 앉았다. 공책을 꺼내 이바지 음식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지혜가 좋아하는 것, 시댁에서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 상하지 않게 포장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생각해가며 적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겼다. 집안은 조용했고 부엌 불빛만 혼자 켜져 있었다. 결혼식 아침 정숙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알람을 맞춰두지 않았는데도 그냥 눈이 열렸다.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꺼내 입었다. 며칠 전에 골라둔 한복이었다. 색이 너무 튀지 않는 것으로 골랐다. 연한 회색빛이 도는 은은한 색이었다. 한복집 주인이 이건 좀 수수하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정숙은 괜찮다고 했다. 오늘은 지혜가 빛나는 날이었다. 자신이 눈에 띄는 건 원하지 않았다. 기철은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 정숙이 뒤에서 넥타이를 골라줬다. 기철은 고맙다는 말 없이 그냥 받아맸다. 둘은 말없이 예식장으로 향했다. 예식장은 이미 분주했다. 꽃 장식이 들어오고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다. 정숙은 신부 대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지혜가 이미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생모였다. 정숙은 그 여자를 처음 봤다.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었다. 화려한 분홍빛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비녀를 꽂고 있었다. 지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혜가 웃었다. 밝게 웃었다. 정숙은 문가에서 그 모습을 봤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이는 사이에 지혜.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가며 신부 너무 예쁘다고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가 생모를 가리키며 어머, 두 분이 너무 닮았다고 했다. 모녀 사이 티가 확 난다는 말도 들렸다. 지혜가 생모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정숙은 조용히 문에서 물러났다. 복도로 나왔다. 예식장 안에서 하객들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하객 맞이 쪽으로 걸어갔다. 친척들이 오고 있었다. 정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몇몇이 눈빛을 교환하는 게 느껴졌다. 나중에 친척 한 명이 지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저 사람이 키워준 사람이라며. 정숙은 들은 척 안 하고 다음 하객에게 인사를 건넸다. 괜찮았다. 익숙한 시선이었다. 기철은 어느새 생모 쪽에 가 있었다. 정숙이 건너편에서 봤더니 기철이 생모와 나란히 서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싱글벙글한 얼굴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정숙은 시선을 거뒀다. 하객들이 점점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정숙은 할 일을 찾으려 했다. 이쪽 저쪽 살피다가 결국 갈 곳이 없었다. 신부 대기실엔 이미 사람이 많았다. 하객 안내는 스태프들이 하고 있었다. 기철은 저쪽에 있었다. 정숙은 예식장 한쪽 구석에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걸 바라봤다. 누군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정숙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화장실 복도 끝에 작은 벤치가 있었다. 정숙은 거기 가서 앉았다. 소란스러움이 조금 멀어졌다. 등을 벽에 기대고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얌전히 모았다. 멀리서 식순을 리허설하는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다. 곧 시작되겠구나 싶었다. 그때 어디선가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다. 리허설인지 아니면 이미 식이 시작된 건지 몰랐다. 선율이 복도 끝까지 들려왔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꼭 모았다. 눈을 살짝 내리깔았다. 행복해라, 지혜야.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다. 정숙 혼자 그 말을 했다. 한 번 더 했다. 뭉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끝이 뜨거워졌다. 정숙은 손등으로 눈밑을 꾹 눌렀다. 오늘은 울면 안 됐다. 오늘은 지혜의 날이었다. 행진곡은 계속 흘렀다. 정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한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치마 끝을 한 번 내리고
고름을 바르게 여미고 숨을 한번 들이켰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예식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지혜가 빛나는 자리에 정숙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식이 끝났다. 하객들이 연회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웅성이는 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이며 복도가 분주해졌다. 정숙도 사람들 흐름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핸드백 끈을 고쳐 잡고 앞사람 등을 따라가고 있었다. 오늘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다. 밥이나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조용히 일어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누군가 정숙의 팔을 잡았다. 세게 잡은 건 아니었다. 그런데 붙잡는 손의 느낌이 달랐다. 정숙이 돌아봤다. 지혜였다.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정숙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방금 울었거나 울기 직전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엄마, 잠깐만요. 정숙은 멈췄다. 지혜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정숙을 복도 한쪽으로 이끌었다.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에서 조금 비켜선 자리였다. 지혜가 핸드부케를 들고 있던 손을 내리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예쁜 봉투가 아니었다. 화장지 몇 장으로 대충 감싼 낡고 꼬깃꼬깃한 종이였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겹쳐 있었다. 오래 들고 다닌 것 같았다. 지혜가 그걸 정숙의 손에 쥐어줬다. 오늘 드리려고 갖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뭔지 몰랐다. 펼쳐봤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지혜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 않고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였다. 급하게 쓴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읽기 시작했다. 키워준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생모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다고 했다.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엄마가 더 무서웠다고 했다. 화를 내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고 보약을 지어오고 이불을 골라온 엄마가 그게 더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미안해요, 엄마. 그 문장에서 정숙의 눈이 멈췄다. 종이가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정숙은 숨을 참으려고 했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 오늘은 울면 안 된다고 아까 벤치에서 다짐했었다. 그런데 숨이 자꾸 막혔다. 지혜가 말했다. 목소리가 잘게 떨렸다. 엄마. 그 한마디였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지혜가 울고 있었다. 드레스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지혜가 그 말을 한 게 언제였지? 정숙은 순간 기억을 더듬었다. 재혼하던 해에 지혜는 8살이었다. 처음엔 이름을 불렀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불렀다. 그냥 말을 걸거나 저기요 라고 하거나 아빠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엄마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정숙의 무릎에 힘이 빠졌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눈물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왔다. 조용히 울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었다. 20년치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정숙은 지혜를 끌어안았다. 지혜도 정숙을 안았다. 드레스가 구겨지는 게 느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다. 지나가던 하객들이 둘을 봤을 수도 있었다. 상관없었다. 정숙은 지혜의 등을 손으로 두드렸다. 지혜가 코를 훌쩍였다. 정숙이 먼저 몸을 뗐다. 지혜 얼굴을 봤더니 눈 화장이 다 번져 있었다. 야, 화장 다 지웠네.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혜도 픽 웃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정숙이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지혜 볼을 조심스럽게 닦아줬다.
번진 마스카라를 손수건 끝으로 살살 지웠다. 지혜가 가만히 있었다. 어릴 때 세수하고 나서 얼굴 닦아주던 때랑 똑같은 자세였다. 정숙은 그 생각이 나서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눌렀다. 됐어. 이제 가야지. 정숙이 지혜 손을 잡았다. 지혜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복도 끝에서 연회장 문이 보였다.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다. 빛이 새어나왔다. 정숙과 지혜의 발걸음이 그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갔다. 정숙은 20년 만에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